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좋은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요. 돈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들이란 책입니다. 하마구치 나오타지음 오시연 옮김 북스넛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요. 20년간은 미국에서 그리고 10년간은 일본에서 글로벌 기업 컨설팅에 종사해온 저자가요. 경험한 돈의 본질 50가지를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이분이 만난 사람 중에는요.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월마트의 샘 월튼, 델 컴퓨터의 마이클 델, 또 혼다의 혼다 소이치로, 또 마스시다 그룹의 마스시다 고노스케 등이 있는데요. 이런 대부호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대해 쌓은 부를 세월이 흘러도 거의 변함없이 유지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요. 수많은 부자들이 세상에 나타나고 사라지는 사이에도 운 좋게도 여전히 부자의 자리에서 부를 누리면서 노년을 즐기거나 또는 부자인 채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 대부호들을 만나면서요, 돈 버는 방법을 물었더니요, 그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 가치관이었다고 합니다. 부를 일구는 과정에서 그들이 지키고 노력했던 자신만의 소명과 또 철학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돈을 대하는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방법은 각자 다를 수밖에 없지만요. 돈에 대한 마음, 철학만 확고하다면 돈을 벌지 못할 이유도 또 돈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일도 없다는 것이 그 대부호들의 가치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대부호들의 영향 때문에요. 이분도 미국에서 번 돈을 일본에 돌아올 때는 전부 다 미국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그 돈이요. 150억 달러였습니다. 150억 달러.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요. 그죠? 그래서 이 책은 세계적인 기업가들과 대부호들에게 영향받은 저자의 돈에 대한 가치관과 또 우리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인생관을 담은 책입니다. 곧 돈의 목소리이기도 하고요. 돈이 더 가까이 다가오게 하고 더 오래 머물도록 만드는 그런 지혜로운 목소리가 담긴 책입니다. 돈이 당신에게 더 모이고 더 원활하게 순환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먼저 돈의 본질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사랑하고 선량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데요. 그 50가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람에게 감사하라. 내가 번 돈은 감사의 합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고객, 직원, 거래처, 주주, 이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할수록 돈이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돈은 감사의 대가이기 때문에요. 고마움을 느낀 사람은 그렇게 당신을 위해 늘 어떤 일을 해주고 싶어 하며 그것이 돈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결국 돈이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것이다. 오랫동안 돈을 버는 힘은 오랫동안 감사가 쌓인 결과이다. 여기서 오랫동안은 반년에서 1년 이상을 말한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일,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2. 머니게임을 멈춰라. 쉽게 번 돈은 쉽게 흘러간다는 인과의 법칙이 있는데요. 돈만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때 신뢰도 함께 흘러나간다고 합니다. 머니게임은 돈을 우습게 여기는 행위인데요. 쉽게 들어온 돈은 별로 고맙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우습게 여겨서 이내 쉽게 써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돈은 사람과 같아서요. 소중히 여길수록 가까이 다가온다고 하네요. 반대로 가벼이 여기고 함부로 대하면 돈은 점점 멀어진다고 합니다. 돈을 모으고 싶다면요. 먼저 돈에 경의를 표하고 소중히 여겨야 하고요. 이것은 바꿔 말하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하네요. 3. 사귀고 싶은 사람이 되라. 돈을 지속적으로 벌려면 계획과 효율이 필요합니다. 물론 일은 절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잠시 그렇게 된다 해도 어쩌다 그런 것일 뿐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계획을 세우는 게 의미가 없는 것인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일은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굴러갈 수 있기 때문이죠. 계획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하려고 노력해서 목표치에 근접한 결과물을 얻는 것입니다. 계획이란 절대로 그대로 실현되지 않는 법이지만요. 목표치와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그 의미는 충분하다고 합니다. 또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는 원인을 분석해서 현실적인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고요. 계획이 없으면 목표에 근접한 결과를 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돈이 벌리지 않을 때는 무엇이 원인일까요? 사실 그럴 때가 더 많지만요. 그런 사람의 경우 인간적인 매력이 누락되어 있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현대인간과학연구소의 토비오카 소장은요, 돈을 버는 것은 경제학에 속하고 돈을 쓰는 것은 미학에 속한다라고 말했는데요. 돈을 버는 것이 경제학에 속한다는 말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인간적인 매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인간학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인간학이 없으면 일시적으로 돈을 벌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지속적으로 벌지는 못한다고 하네요. 실제로 돈을 잘 버는 사람, 다시 말해서 돈 버는 힘이 있는 사람은 인간적인 매력을 갖춘 사람, 즉 사귀고 싶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4. 남을 위해 돈을 써라.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그 사람이 깨끗하고 가치 있게 돈을 쓰는지 확인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돈을 쓰는지를 의미하는데요. 세상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아름답게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에게는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액수는 상관없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항상 감사의 마음이 어려 있어서 그런데요. 단 몇 푼이라도 돈이 생기면 감사하다. 그 돈을 쓸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정신이 깃들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5. 현금의 힘을 알아라. 돈은 나의 손 안에 들어와야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되고 그때 비로소 힘을 발휘한다. 들어오지도 않은 돈을 머릿속으로 세어보며 쓸 궁리를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짓이다. 사람은 현금 때문에 울고 현금 때문에 안도의 미소를 짓는다. 현금은 그만큼 강렬하고 무서운 존재다. 그런데 아무리 현금을 획득해도 올바른 방법으로 얻은 게 아니면 머지않아 다시 사라져버린다. 쉽게 벌려 하지 말고 노력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현금을 버는 것을 목표로 삼아라. 6. 돈을 낳지 않는 곳에는 돈을 쓰지 마라. 나는 마스시타 정기를 설립해 불을 쌓고 경영의 신으로 불린 마스시다 고노스케의 말을 지금도 똑똑히 기억한다. 장사라는 것은 팔려야 장사라고 할 수 있네. 팔리지 않는 동안에는 파는 것 외에 다른 일에는 가능한 한 돈을 쓰면 안 되네. 위치 좋은 곳에 사무실을 내면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고급 레스토랑에서 접대를 하면 계약이 성사될지도 몰라.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좋은 방향을 기대한다. 하지만 세상은 희망처럼 만만치가 않다. 고객과 거래처는 당신의 사무실이 으리으리하다고 해서, 사무실 위치가 좋다고 해서, 값비싼 접대를 받았다고 해서 당신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지원한다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다. 상품의 질과 가격이 합리적이어서 또는 성실한 자세로 대응했기에 구매욕을 자극받아 거래를 터주는 것이다. 먼저 고객이 상품에 만족하도록 거래를 시작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 밖의 일로는 판단을 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형식과 체면에 돈을 들이는 것은 매출이 발생해서 수익이 난 다음에, 즉 손에 현금을 쥐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 7. 작은 돈을 쉽게 여기지 마라. 성공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바로 운입니다. 누구에게나 운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운은 찾아온다고 합니다. 운을 좋게 만드는 열쇠는 감사입니다. 특히 돈에 대한 감사는 매우 중요한데요.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면 그 대상에 경의를 표하고 소중히 여기게 되고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소중하게 생각하면
일단 돈을 허투루 쓰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 예를 들면 자기 개발 등 앞으로 이익을 창출할 부분에만 돈을 쓰게 되는 것인데요. 돈에 감사하면 돈을 대하는 말과 행동이 변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고 번 돈을 소중하게 지니고 있고 또 가치 있고 효과적으로 쓴다는 거죠. 운을 좋게 만든다는 말은요, 곧 돈에 대한 가치관을 바꾼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가치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8. 좋은 사람을 만나라. 운은 좋은 사람이 옮긴다. 훌륭한 사람과 귀중한 정보를 얻으려면 그들을 소개해 줄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래서 운은 마냥 기다린다고 찾아오지 않는다.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멋진 사람을 알게 된다. 운은 세상과 사람들을 위해 사는 이에게만 사람을 매개체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9. 신용을 신처럼 모셔라. 한순간이 아닌 지속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신용이라고 합니다. 신용이 있으면 내게 필요한 자금이 모인다. 수중에 돈이 없어도 탄탄한 신용이 있으면 신기하게도 필요한 돈이 모여든다. 돈이 신용 있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돈을 지불하는 입장일 때는 상대의 지위나 명성이나 능력 여부보다도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인지부터 보게 된다. 성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싶은 것은 인간의 당연한 심리다. 10. 편한 길을 가지 마라.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돈 쓰는 방법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고3 학생들을 10명씩 A그룹과 또 B그룹에 배치하고요. A그룹은 컴퓨터로 주식 매매를 하게 해서 쉽게 돈을 벌게 했다고 합니다. 투자 전문가가 주식 투자의 요령을 가르쳤고 또 머리가 좋은 그들은 금방 요령을 배울 수 있었고요. 반면에 B그룹의 학생에게는요. 레스토랑 접시 닦기나 신문 배달 등 힘들게 몸을 쓰지만 보수는 낮은 그런 일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두 그룹의 학생들에게 자신이 번 돈을 마음대로 쓰게 했고요. 그 실험은 1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요. 한 가지 명확한 결론이 도출되었다고 합니다. 주식 거래로 재미를 보았던 A그룹의 학생들은요. 돈을 1년 뒤에 거의 남아있지 않도록 다 썼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가 실패해서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요. 그냥 번 돈을 전부 써버렸다는 거죠. B그룹은요. 아르바이트 수당은 얼마 안 됐지만요. 절반 이상이 돈을 거의 그대로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써버리고 나면 다시 힘들게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사실이 그 학생들로 하여금 돈을 유지시킨 것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돈을 모은 B그룹의 모든 학생이요. 1년 후에는 A그룹 학생의 평균 저축액의 2배가 넘는 돈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쩌면 한 번이니까 이 실험이 한 번이니까 우연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해서요. 이 심리학자가 다음 해에도 새로운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같은 실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거의 동일했다고 합니다. 편하게 번 돈은 편하게 날아가는구나. 이게 결론이었던 거죠. 편하게 돈을 번 사람들은 그 돈을 다 써도 또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돈도 쉽게 써버렸던 거고요. 11. 수익이 날 때 조심하라. 수익이 나는 시스템을 구축해 계속 돈이 벌린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위 환경이 변하지 않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환경이 변하면 순식간에 수입이 끊기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막대한 손실이 나는 경우도 많다. 일단 자리 잡은 시스템이 잘 운영되며 수익을 낸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라. 12. 올바르게 벌겠다고 다짐하라. 어떤 일을 잘하게 되는 지름길은 그 분야에서 성공한 전문가의 방식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모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그 사람이 올바른 방법으로 성공했다는 대전제가 있어야 한다. 어느 분야든 부정한 방식으로 성공하면 길게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돈과 관련이 깊을수록 방법이 그르면 지속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13. 돈과 애인은 구속하지 마라. 돈은 벌고 또 벌어서 쥐고만 있으려는 사람으로부터 자꾸 달아나려는 속성이 있다. 돈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천하를 돌고 도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돈이란 세상을 순환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이것이야말로 돈의 변하지 않는 본질이다. 결국 여윳돈이 생기면 그 돈을 세상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쓰는 쪽이 돈의 본성을 살린다고 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돈은 돌고 도는 존재가 되어 세상에서 순환한다. 이런 돈의 본질을 무시하고 억지로 붙잡아 두려 하면 오히려 돈은 점점 멀어진다. 그러니 당신에게 생긴 돈에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 돈을 세상과 사람들을 위해 써라. 상대를 지나치게 좋아한 나머지 그 사람을 항상 당신 눈앞에 두고 감시하고 감독하려 해보라. 애인은 숨이 막혀 당신 곁에서 멀어져 갈 것이다. 돈은 끊임없이 세상을 돌아다니는 존재이니 의미도 없이 돈을 움켜쥐고 있지 않아도 된다. 정말로 필요한 때에 돈은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온다. 그 힘을 나는 돈을 끌어당기는 힘, 돈에게 사랑받는 힘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말로 하면 신용이다. 돈은 그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사람이 세상과 사람들을 위해 살다가 정말로 돈이 필요해졌을 때 찾아오는 신비로운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14. 신념에 어긋난 돈은 거절하라. 이 저자분이 미국에서요, 어느 상장 기업의 비상근 이사직을 맡은 적이 있는데요. 본업인 경영 컨설팅으로 바빠지면서 이사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분이 추천해서 들어온 다른 이사들도 이분이 그만두면서 함께 그만두겠다고 이렇게 나섰고요. 그러자 회사가 그만두려는 이분들에게 노고를 치하하는 차원에서 거액의 추가 보수를 지불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저자분하고 그 나머지 이사분들이요, 추가 보수를 받을 자격이나 권리가 없다고 느껴서 안 받으셨다고 합니다. 자금 운영이 곤란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돈을 받는 것은 좀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해서요. 그런데 1년 후에요, 그 회사의 실적이 갑자기 개선되기 시작하면서요, 사상 최대의 이익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자 새로 선임된 이사들이요, 회사 실적이 개선된 이유가 예전 이사들이 그만두기 전에 최적의 경영 방침을 내걸고 신속하게 실행에 옮긴 덕분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요. 회사를 그만둘 때 지급하겠다고 제안받은 그 액수보다요, 10배가 넘는 액수였다고 합니다. 눈앞의 푼돈을 쫓지 마라. 신념을 지키면 큰 돈은 반드시 따라온다. 그러니 계산기 두드릴 시간이 있으면 혼신의 힘을 다해 일에 몰두하라. 15. 헝그리 정신을 배워라. 한 방에 성공해서 이익이 나는 비즈니스는 이제 없다. 도전한 일에 실패하고 다시 계획을 수정하고 개선하여 진화를 거듭하는 과정을 거쳐 가장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과 방법을 발견하는 것이다. 정말로 돈을 벌고 싶다면 그들처럼 위험을 정면으로 감내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해 실패를 거듭하며 진화해야 한다. 16. 유대인처럼 살아라. 저자가 유대 상법을 몰랐을 때요, 유대계 미국인에게 큰 손실을 입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친구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고 해요. 나이 절친한 친구이자 부동산 투자의 천재로 불리는 스튜어트 호프만도 전형적인 유대인이다. 그는 재무학에서 전미 1위로 꼽히는 와튼 스쿨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뒤 고등학교 수학 교사를 했다. 그의 수학 실력은 교수들이 수학자가 되려고 여러 번 권유할 만큼 탁월했다. 이런 호프만이 어느 날 친구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능력을 적극 활용해 본업인 교사를 겸하면서 친구의 비즈니스를 파트타임으로 도와주기로 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해낸 새로운 방법이 높은 수익을 내는 데 성공하자 이 예상치 못한 일에 친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당시 호프만의 비즈니스 관련 지식은 왓튼 스쿨에서 배운 이론이 전부였을 뿐 실전 경험은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호프만의 친구는 그에게 학교 선생을 그만두고 부동산이나 투자 사업을 하라고 적극 권유했고, 호프만은 그 권유를 받아들여서 창업을 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그의 회사에는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해야 할 정도로 많은 투자가들이 쇄도했다. 나는 그 회사의 고문을 3년 정도 지내면서 유대상법의 무서움을 여러 번 목격했다. 그는 철저한 이론을 근거로 신규 사업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과 계획을 만든 다음 도입과 테스트, 개선을 거듭하며 완벽한 시스템을 완성시켰다. 그것도 단기간에 말이다. 이렇게 사업 면에서 유대인은 아주 철저하고 냉철한 성향을 지녔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한편으로는 의리를 중시하고 인정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무척 부지런하다. 그러니 적군으로 돌리면 무섭지만 내 편으로 만들면 천하에 무서울 것 없는 아군이 될 수 있다. 17. 깊고 간절하게 원하라. 스스로 돈 버는데 재주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것이 있다.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돈을 벌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대부호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기도는 성과를 내는 매우 강력한 마인드 컨트롤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기도의 대상이 예수든 부처든 자신의 조상이든 상관없다. 성공한 이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먼저 하루의 시작인 아침에 돈을 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써 그날 하루 돈을 벌려는 집념을 강화한다. 기도가 아침에 차갑게 식어 있는 머릿속에 염원을 집어넣는 것이다. 그러면 무의식 중에 돈 버는 일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진다. 그 기도는 돈을 벌 기회가 오는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발휘한다. 기회를 포착해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조건반사처럼 돈 냄새가 나는 순간 열정이 끓어오르며 돈을 벌 수 있는 집중력이 증대된다. 18. 따르고 싶은 인격을 길러라. 무력이 없는 인격자에게는 돈이 모이고 그렇게 모인 돈은 세상과 사람들을 위해 사회에 환원된다. 주위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면 돈을 모으거나 버는 일은 결코 어렵지 않다. 열정과 신용을 가지고 매진하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나 출자하는 사람, 또 당신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쉽게 등장할 것이다. 돈을 버는데 인격을 갈고 닦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략이나 노하우, 기술, 비즈니스 모델 등 이론과 기술적인 면에 우선순위를 둔다. 그러나 사람들은 본받을 만한 이에게 그런 사람이 하는 일에 돈을 지불하고 응원하고 싶어 한다. 19. 주고 또 주어라. 주고 또 주고는 대가 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지속적으로 타인을 격려하고 돕는 위대한 실천이다. 그것은 진심으로 상대방의 행복과 성공을 빌어주는 행동이다. 물론 상대가 순수하고 정의로우며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주고 또 주고를 실천하면 운이, 특히 재운이 좋아진다. 당신의 격려를 받은 사람, 지원을 받은 사람, 또 그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 당신의 말과 행동에 감동한 나머지 당신을 존경하는 팬이 되기 때문이다. 돈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곳으로 모인다. 사람을 소중히 대하는 사람은 돈도 소중히 다룬다. 그런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 20. 마음을 넉넉하게 써라. 돈과 재산보다는 몸의 건강이 더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건강임을 의미하는 말이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이 넉넉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며 아무도 그에게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다. 마음의 재산을 제일로 치면 곳간의 재물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의미다. 마음이 넉넉하면 돈이 찾아온다는 말이다. 돈은 그렇게 마음이 넉넉한 사람에게 모인다.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이 곧 돈을 끌어당기는 힘인 셈이다. 21. 가까이에서 지혜를 빌려라. 지혜를 내지 않으면 어떤 아이디어도 나오는 법이 없다. 중요한 점은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지혜다. 당연히 실행에 옮길 때도 여러 사람의 협조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주위 사람들의 지혜와 협력 덕분이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의 협력이 있어야만 시스템이 완성된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다. 그렇기에 성공한 뒤에도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다. 마이클 델과 빌 게이츠는 마치 부채를 갚듯 은혜를 갚는 사람들이다. 그들을 도운 건 멀리 있는 성자나 저명한 리더가 아니었다. 같은 마을의 친구, 함께 공부한 동료, 동네 도서관이야말로 그들의 사업 파트너이자 인생 멘토들이었다. 22. 돈 관계가 깨끗한 사람만 거래하라. 돈에 대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사람의 품격과 인성까지 알 수 있다. 돈 앞에서는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누구를 만나든 돈에 대한 깨끗함을 인간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그 점을 찬찬히 관찰해보라. 아무리 부자나 성공한 기업가일지라도 돈 관계가 깔끔하지 못한 사람은 재운도 없는 사람이다. 재운뿐 아니라 좋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는 인복도 없는 사람이다. 23. 속이느니 속아라. 다른 사람을 속여서 돈을 가로채면 속인 사람은 반드시 돈 때문에 고생을 한다. 가로챈 것 이상의 돈을 잃는 것이다. 그러니 의도하지 않게 남을 속이게 된다면 성심성의껏 사과하고 보상을 하라. 24. 긍정적인 경계심을 유지하라. 오랫동안 돈을 벌고 싶다면 우선 사업에 그리고 그 사업 관련자들에게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꿈과 목표를 서둘러 이루고 싶은 마음에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거나 상식에 어긋난 결정을 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거나 반대의 급부가 따른다. 사업이나 프로젝트는 생각과 가치관이 제각각인 사람들이 함께 추진하는 것인 만큼 구성원의 생각과 가치관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조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사업뿐 아니라 회사 업무나 인생에도 해당되는 말이다. 25.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판단하라. 세상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비즈니스는 사회적으로 존재 가치가 희박해 자연히 소멸한다. 우리가 오늘도 땀을 흘려가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일이 당신에게 충만감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것은 돈으로 얻을 수 없는 지극히 고귀한 감정이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는 성공하기까지 다소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결국 크게 성장하고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26. 포기하려면 시작하지 마라. 돈의 흐름에는 재미있는 본질이 있다. 그것은 바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시적으로는 돈을 잘 벌지만 그것을 끝없이 지속하는 사람은 적다. 돈도 잘 벌릴 때와 손해가 날 때가 항상 공존한다. 특히 한 가지 일을 길게 할수록 반드시 손해를 감당해야 할 때가 있다. 사람의 진가는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나타난다. 좋은 일을 겪었을 때보다 나쁜 일을 극복했을 때 인생의 실력은 더 붙는다. 나쁜 일을 해결하면서 인간적으로 성숙해지고 보람이 생겨 오히려 즐거워지기도 한다. 좋은 일에는 우연이 있고 나쁜 일에는 필연이 있다. 돈을 버는데도 패자 부활전이 있다. 어떤 상황에 빠져도 그 상황이 인간적으로 성숙할 기회라고 여기고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사실 포기만 하지 않아도 성공할 확률은 가공할 정도로 높아진다. 27. 인맥을 늘려라. 돈을 버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남의 힘이다.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뛰어난 결과를 낼 수 없다. 그러나 힘이 있는 사람에게 힘을 빌려달라고 부탁한들 선뜻 그러겠다고 할 사람은 없다. 그때 필요한 것이 인맥이다. 어떻게 하면 힘이 있는 사람이 타인인 나를 돕게 만들 것인가? 그 힘이 인맥에서 나온다. 인맥을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 돈을 버는 힘도 결정된다. 경제적인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인맥만으로도 돈을 버는 방법이 존재한다. 28. 집착은 버리고 집념은 키워라. 집념을 가진 사람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반드시 결과를 낸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사업에 실패하고 한화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요, 1조 3천억 원 이상의 빚을 지고요, 회사와 본인 모두 파산 직전까지 몰린 미국인 친구가 있는데요. 가장 많은 대출을 받은 은행과 교섭해서요, 지불 기간을 연장받고 부동산 사업에 재도전했는데요. 3년 만에 재건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집념을 가진 사람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반드시 결과를 낸다. 한 번 돈을 벌겠다는 집념이 그를 좌절해서 일으켜 세웠다. 재기에 성공한 그가 어느 날 내게 이렇게 말했다. 50년간 사업을 해보았습니다만 사업에 성공하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더군요. 바로 열정으로 충만한 집념입니다. 열정만 잃지 않는다면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어 돈을 벌겠다는 집념이 생긴다는 것인데요. 집념은 지혜를 낳아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간은 계속 노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려면 인내와 노력이 필수라는 사실이다. 집착은 꼼수를 낳는다. 하지만 집념은 열정을 확산시킨다. 노력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자유가 희생되거나 다른 무언가를 잃기도 한다. 편하게 돈을 버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29. 고마움을 모아라. 월마트의 샘 월튼이요, 저자분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돈을 번다는 것은 고마움이 모인 결과라고 생각하네. 고마움을 모은다. 고마움을 모은다. 고객이나 종업원, 거래처, 은행, 자금을 제공해주는 금융기관, 가족, 친구들, 월마트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것에서 고마움을 모은다는 거죠. 모든 일은 상대가 고마워할 정도로 상대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열심히 제공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된다네 하면서요. 돈을 버는 것은 고마움이 모인 결과라고 합니다. 30. 목적으로 생존하라. 장기적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유익한 일인지 치밀하게 따져보라. 무엇을 위해 그 비즈니스로 돈을 버는가를 명확히 하라. 구체적으로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제공할지 분명히 하고 자신이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확인하라. 31. 단기 투자의 함정을 피하라. 당신이 아마추어 개인 투자자라면 전문 지식과 경험, 시스템이 필요한 단기 투자는 그만두라고 권하고 싶다. 소액 일반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거의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 32. 미련할 정도로 우직하라. 대기업가와 대부호들을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돈을 버는 법칙을 배울 수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은 굉장히 단순한 법칙이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돈을 벌겠다고 결심한 자만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우선 돈을 벌겠다고 결심한 후 철저히 그리고 올바르게 돈을 버는 방법만을 추구했다. 단지 그 집념이 일반인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렬했을 뿐이다. 당신도 돈을 벌 수 있을지 어떨지 고민할 시간이 있다면 먼저 돈을 벌겠다고 강력하게 결심하고 미련할 만큼 우직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시도해 보라. 누가 뭐라건 어떤 방해를 받건 굳건히 그 일을 하면 반드시 열매는 거둘 수 있다. 한 만큼 돌아오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믿어라. 33. 모방으로 시작해 창조로 마무리하라.
어떤 일에서 성과를 내고 싶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 하나는 성공한 사람을 철저하게 모방하는 것이다. 돈을 버는 원리도 비슷하다. 돈 잘 버는 사람을 철저하게 모방하면 적어도 그 근처라도 도달하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을 모방해보면 자신만의 독자적인 방식이 조금씩 가미되기 시작한다. 34. 힘들면 웃어라. 미국의 대기업가와 대부호를 만나보면 그들은 웃음을 아끼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든 여유 있는 웃음을 보이는 것이다. 심지어 궁지에 빠졌을 때조차 웃는 얼굴로 농담을 한다. 아무래도 내가 그들의 고문이기 때문에 내 앞에서 억지로 괜찮은 척하기 위해 참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을 계속 대하다 보니 그 웃는 얼굴이 진짜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웃는 얼굴이야말로 이들의 빼놓을 수 없는 공통점이다. 35. 0에서 시작하라. 이 저자분이 가진 돈 전부를 미국 사회에 기부한 것까지는 좋았는데요. 정작 일본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마음먹었을 때는요, 통장 잔고가 거의 없어서 자본금 부족으로 애를 먹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고개를 숙여가면서 돈을 빌려서 일단 자본금 1,000만 엔을 긁어 모았는데요. 겨우 3개월 만에 전액을 다 갚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힘은 바로 기부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기부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자부심과 뿌듯함이 거꾸로 내게 기폭제 역할을 했다.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경영 컨설팅으로 신나게 다시 돈을 번 나는 3개월 만에 빌린 돈을 깨끗이 청산했다. 일본에서도 세상과 사람들의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서 마음껏 벌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엄청나게 노력했기 때문이다. 36. 겸허하고 용감하라. 돈벌이에서도 마지막에 힘이 되는 것은 결국 인간이다. 나쁜 헝그리 정신은 자신만 만족하면 된다는 자기중심적이고 천박한 마음이다. 당연히 사람들은 그런 이와 얽히고 싶어 하지 않는다. 좋은 헝그리 정신이 아니면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불행만 초래한다. 37. 하나만 하라. 돈이 벌릴 것 같다고 이것저것 무턱대고 손대는 일은 절대 금물이다. 선택과 집중이 최고다. 여러 아이디어 중에서 무슨 비즈니스를 할 것인지 전략적으로 아이디어를 선택해 비용 대비 효과, 시간 대비 효과, 시장 대비 효과 등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아이디어를 선택하면 오로지 그 비즈니스를 실행하는 데만 집중해 총력전을 펼치라는 것이다. 아무리 쉬워 보이는 부업일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본업 삼아 올인한다. 모든 것을 걸고 덤비는 경쟁자에게 그것을 부업 정도로 여기는 마음으로는 당해낼 수가 없다. 사업을 하고 싶다면 비용 대비 효과, 시간 대비 효과, 시장 대비 효과가 가장 큰 한 가지만 골라 한정된 시간을 최대한 투여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하며 실천에 옮겨라. 가볍게 할 수 있는 일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 38. 이기심을 파괴하라. 자기중심적으로 오로지 자신의 욕망에 따라 행동하면 운은 점점 쇠퇴해 최후에는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돈 문제에 관한 한 세상과 사람들을 위하는 쪽으로 당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따라서 운이 좋은 사람과 함께 행동하는 것은 당신도 운이 좋아지는 원인을 하나 둘 쌓는 행위가 된다. 운이 좋은 사람은 본인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세상과 사람들에게 득이 되는 일을 계획하고 도모한다. 39.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라. 모든 이들이 공감하는 아이디어를 내어 그들로 하여금 흔쾌히 혁신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혁신은 사람을 잘라내는 공포가 아니어야 한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수정하고 진화시키는 혁신 프로세스를 만들어 안정화되면 사람들은 혁신을 더 쉽게 실천하고 비즈니스는 더 좋은 결과를 빚어낼 것이다. 40. 더 배우고 더 겸손하라.
성공한 기업가와 부호들을 만나보면 겸허한 자세로 배우는 것은 그들의 공통점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라는 생각이 든다. 비즈니스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모르는 게 어디 있어 라거나 다 알고 있는데 왜 굳이 더 배워야 하나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김없이 실패하는 것을 몇 번이고 지켜봤다. 그런 태도는 지지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적을 만들기 때문인 것 같다. 41. 나이 들기 전에 고생하라. 지나고 생각해보면 젊은 시절에 돈 때문에 크게 고민하고 고생하는 것은 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나이가 든 사람이 돈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다. 42. 지금의 자리에서 꽃을 피워라. 어떤 일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지금까지 차곡차곡 쌓인 원인이 존재한다.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문제를 분석해보면 일에서도 인생에서도 언제나 같은 일로 벽에 부딪히고 괴로워했음을 깨닫게 된다. 지금 있는 곳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결말을 짓는 것이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결말을 짓는다는 것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온 힘을 다해 주어진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승패를 확실하게 가리라는 말이다. 완전히 매듭을 지어버리면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심리적 부담감은 훨씬 감소하며 덤으로 자신감도 얻을 수 있다. 43. 남의 눈으로 자신을 읽어라. 돈을 버는데 재주가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가 자신이 어째서 돈을 벌지 못하는지를 명확히 모른다는 점이다. 즉, 돈이 벌리지 않는 이유를 철저하게 규명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돈을 못 벌면서 그저 돈을 못 벌어서 어쩌지? 한탄만 할 뿐. 아무것도 손을 쓰지 않으니 돈이 벌릴 리가 없다. 당연한 말이지만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났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단서가 된다. 문제가 명확해지면 그 후에는 해결책을 실행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수입을 늘릴 수 있을지 생각해보라. 수입을 늘리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행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런 노력 없이 수입을 늘리고 싶다는 생각만으로는 쉽게 수입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인과의 법칙에 따라 수입을 늘리려고 애쓴 사람, 수입이 증가할 만한 원인을 쌓은 사람만이 수입이 늘어나게 되어 있다.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그렇지 않을 때보다 행동 계획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다. 44. 당당하게 선언하라. 목표를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선언하면 스스로 거기에 책임을 느끼게 된다. 책임을 느끼는 사람과 책임감이 없는 사람의 행동은 상당한 차이를 낳는다. 책임감을 지닌 사람의 행동은 훨씬 사력 있고 절박하며 간절하다. 당당하게 선언하고 행동하려면 먼저 목표를 자신 있게 말해야 한다. 그것은 스스로를 격려하는 자기 암시이기도 하다. 당당한 선언은 버티는 힘도 더 키워준다. 45. 마음을 사라. 어떤 사람과도 매끄럽게 소통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능력, 즉 인간관계 매니지먼트 능력이 없으면 돈을 벌 수 없다. 인간관계 매니지먼트 능력을 키우는 첫 번째 요소는 어떤 사람과도 성심성의껏 대화하는 것이다. 매끄러운 화술이 없어도 상관없다. 먼저 상대의 말을 열심히 경청하라.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은 없다. 신뢰감을 주면 아무리 굳게 닫힌 마음도 열리게 되어 있다. 46. 달인이 되라. 돈이 벌리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사람은 자신의 비즈니스에 온전히 자신을 쏟아붓지 못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달인이 되지 못할 정도로밖에 노력하지 않았고 아이디어를 내지 않은 것이다. 그런 정도로 돈을 벌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아무 어려움 없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돈을 잘 버는 친구들도 같은 말을 한다. 일을 하려면 그 분야의 달인이 되라는 것이다. 47.
인생의 목적을 잊지 마라. 해선 안 되는 일이 있는데 바로 주위를 배려하지 않고 오로지 돈벌이에만 매달리는 태도다. 우리 인생의 목적의 자리에는 공헌, 신뢰, 사랑, 우정 등이 자리해야 한다. 돈이 중요하지만 돈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어야 한다. 그랬을 때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48. 임종의 순간처럼 오늘을 살아라. 인간으로서의 최종 결산이 바로 죽음인데요.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요.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한꺼번에 이렇게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요, 자신이 사장이 되었을 때, 사업이 잘 풀렸을 때, 이럴 때가 아니라요, 자신이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 누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상냥하게 대했는지, 아니면 차갑게 대했는지, 자신의 신념을 관철한 만족감이나 또 배신당한 상처, 그런 인간으로서의 모습들이 물밀듯이 밀려온다고 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돈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뜻인데요. 오늘 하루가 우리들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49. 투자하려면 사람을 보라. 투자를 하려면요,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술만 평가하고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보다는 경영자의 인간성을 봐야 한다는 건데요.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술 따위는 얼마 안 가서 진부해지고 또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기도 하고요. 중요한 점은 사업의 중심 인물인 경영자가 관계자인 투자가나 직원이나 고객, 거래처 등에게 얼마나 성실한지 그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요, 경영자의 도덕성과 인간성을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50. 실적으로 평가하라. 과거에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앞으로 갑자기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미래에 갑자기 잘할 수 있게 되려면요, 과거에 했던 일이나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어떤 형태로든 작든 크든 성과를 낸 경험이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과거와 현재에서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한 사람은 앞으로도 성과를 낼 수 없다고 합니다. 실적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돈을 이용해서요,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합니다. 남의 돈을 받아서 그 사람들 몫까지 돈을 번다는 것은요, 평범한 재능이나 노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기 전에요, 먼저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고 또 사소해도 실적을 만들어 본 사람만이 미래에도 실적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타인의 돈에 기대어 일하는 것은요, 그 뒤에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수많은 희생자를 낼 뿐이고요. 뒤에 이런 좋은 말을 써주셨습니다. 돈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임에는 분명하다. 다만 거기에 탐욕을 덧칠하지 않을 때 자신의 가치는 더 커진다는 교훈을 잊지 말기 바란다. 집념을 가지고 돈을 버는데 몰입하되 성숙한 인간미를 지니고 키우는 것, 그것이 지금 돈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들이다. 라고요. 이 책은 228쪽으로 작은 책이긴 하지만요, 유익한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밑줄 치면서 읽어야 할 내용들도 많고요. 저자분이 대부호들을 만나면서 경험한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많았습니다. 또 기존의 책들과는 또 다른 새로운 많은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에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